종아리 건강법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첫 번째, 아까 많은 고민 주셨죠? 다리 쥐가 잘 난다면요. 종아리 후방 근육 스트레칭을 하라. 스트레칭을 하는데 이제 종아리 뒤쪽 근육 스트레칭이 중요한가 봐요. 네, 그 종아리 후방 그 근육에 이제 쥐가 잘 나게 되는데요. 이 후방 근육은 두 가지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깥쪽에 있는 그 아까 시옷자 모양으로 생겨지는 것을 비복근이라고 안쪽 바깥쪽에 있고요. 그 안쪽으로 심층에는 또 그 생선 비늘처럼 생겼다고 해서 가자미근, 넙치근이라고 하는 이 근육이 두 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층을 똑같이 동시에 이제 그 스트레칭을 시켜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벽에서 한 걸음 정도 떨어져 가지고 스트레칭 하고자 하는 발을 뒤로 이렇게 낸 상태에서 앞으로 몸을 숙이는 요 스트레칭을 하게 되는데요. 이 스트레칭은 사실은 이제 비복근 스트레칭입니다. 그래서 요 상태에서 약간 이제 무릎을 구부리시면 안쪽에 있는 가자미근이 스트레칭 되기 때문에 두 가지를 평상시에 쥐가 나든 안 나든 번갈아 가면서 양쪽 다리를 해주시게 되면 쥐 나는 것을 예방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되고요. 평상시에 근육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스트레칭과 근력 강화 운동을 계속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스트레칭으로 잘 풀어줬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근육을 단련해야 될 텐데요. 종아리 근육이 부실할 때 이런 방법을 쓰셔야 돼요. 속도 업 근파워 운동을 하라. 그러니까 속도를 올려서 속도를 높이는 근파워 운동. 이게 뭘까요? 근파워가. 네, 최근에 이제 미국 그 스포츠의학회 ACSM에서는 노인을 위한 그 노인 근력 운동의 가이드라인을 개정을 하면서 기존의 이제 무게의 개념, 근력 운동은 웨이트 운동이지 않습니까? 이 무게의 개념에다가 속도의 개념을 더했습니다. 무게는 이제 근력을 증가시키는 것이고 속도는 파워를 증가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강도라도 이제 저강도라도 상관없고요. 고속으로 파워 운동을 하게 되면 근력 증가에다가 근파워까지 증가시키기 때문에 신체 기능이 훨씬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제 운동 방법이 특별하게 다른 것은 아닌데 그 힘을 발휘할 때 동작을 빨리 하는 거, 속도를 빨리 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앉았다 일어서기를 예를 들면요. 앉을 때는 천천히 앉고 일었을 때는 빠르게 일어서는 것을 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무게에다가 속도의 개념을 더하게 되면 이 근력과 근파워가 동시에 좋아지는 그래서 이제 하체 부실이 해결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해봐야겠다 이거. 종아리 건강법 첫 번째로 나온 게 이제 스트레칭이었고요. 그 다음에 나온 게 근파워 운동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이지연 박사님 모시고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예, 우리 김혜영 씨도 파워를 충전하겠습니다. 파워. 예.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종아리 운동을 하시기 전에 스트레칭을 충분히 해주시게 되면은요, 운동 효과를 훨씬 더 높이실 수가 있고요. 운동 후에 스트레칭을 해주시면은 운동 후에 올 수 있는 근통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스트레칭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자에 양손을 올리시고요. 왼쪽 다리는 앞에, 오른쪽 다리는 뒤쪽에 멀리 내려놓습니다. 자, 뒤에 있는 다리는요, 뒤꿈치가 바닥에 꾹 닿을 수 있게 눌러주시고요. 상체를 살짝 앞으로 밀어서 앞쪽 무릎을 굽혀주세요. 땡기네요. 뻑뻑하다. 우리 무릎 뒤쪽이 뻐근하게 늘어나는 자극이 느껴지실 거예요. 멋진데요, 무릎이? 10초 버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제 다리를 살짝 가지고 오셔서요. 시원하죠? 조금만 가지고 오셔서 이번에는 뒤에 다리를 굽혀보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뒤꿈치가 바닥에 꼭 붙어있게 해주셔야 돼요. 자, 이번에는요, 무릎 뒤가 아니라 종아리 이 중간 쪽이 뻐근하게 약간 떨리는 느낌이 나면서 늘어나는 게 느껴지실 건데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속근육, 가자미근을 이완하는 방법입니다. 가자미처럼 생겨서 가자미 근육이죠? 네, 그렇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를 번갈아서 해주셔야지 효과적으로 종아리를 이완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 스트레칭 했으니까 그러면은 파워 아까 높인다는 그 운동도 한번 해볼까요? 근파워 운동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양손을 의자에 놔주시고요. 양 발은 11자로 놔주세요. 그대로 천천히 세 박자를 세면서 무릎을 굽혀줍니다. 하나, 둘, 셋 굽혀주시고요. 그대로 한 번에 훅 다리를 펴서 올라옵니다. 한 번 더 해보실게요. 하나, 둘, 셋 종아리 근육을 최대한 늘렸다가 한 번에 훅 하고 올라오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10번에서 20번 정도 반복을 하시면 되는데요. 운동을 하시고 나서 아까 배웠던 스트레칭을 같이 병행을 해주시면 운동 후에 올 수 있는 근통증도 같이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김현영 씨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네. 제가 원래 근육이 많이 뭉치는데 하니까 좀 키도 커지는 것 같고 쭉쭉 늘어나는 느낌이 있어서 너무 좋은데요. 꾸준히 계속 해보시면 좋을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배워볼게요. 네.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자, 자리해 주시고요. 근데 이제 근육을 만드는 데는 운동도 꾸준히 해야겠지만 근육의 재료를 잘 보충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 내용 넘어가 볼게요. 저녁만 되면 근력 운동 뒤에는 꼭 단백질 식품을 꾸준히 챙겨 먹어라. 네. 줄이 헷갈리네요, 교수님. 네, 근육을 만드는 단백질 먹어야 되겠죠. 젊었을 때는 운동 이후에, 특히 근력 같은 운동 이후에 1시간에서 3시간 사이에 류신이 함유된 우유라든가 치즈라든가 아니면 닭고기 같은 거 이런 거 드시면 더 좋겠고요. 연세가 드신 다음에는 세 끼니에 나눠서 단백질을 드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돼요. 그래갖고 보통 자기 체중당 1g의 단백질을 먹으라고 하거든요. 그럼 60kg면 60g인 60g. 거죠. 그래서 하루에 탁구공이나 당구공 하나 정도 되는 거를 끼니당 그게 꼭 고기건 무슨 달걀이건 이런 것들을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드시고 운동 잘 하시는데도 다리가 무겁고 뻐근하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이제 이 방법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저녁만 되면 다리가 붓는다면요. 하루 10분 종아리를 주물러주는 방법이 있대요. 종아리 마사지를 하면 실제로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될까요? 네, 하루 종일 이제 밖에서 활동을 하거나 서 있다가 돌아올 때쯤 되면 발이 부어가지고 신발이 꽉 끼거나 또는 이제 양말에 자국이 뚜렷하게 선명하게 남아있는 경우를 보게 되죠. 이것은 이제 혈액이 아래쪽으로 몰리고 또 수분이 정체되어서 생기는 것인데요. 이럴 경우에 이제 그 다리를 주무르게 되면 그 혈관이 좁아졌다 넓어졌다 이렇게 하면서 혈액순환이 굉장히 빨라지게 돼서 좋아지게 되고요. 또 혈관 옆을 지나가는 림프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림프 순환도 좋아지시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목욕을 하신 다음이나 또는 종아리 부분만 따뜻하게 하신 다음에 마사지를 하시게 되면 더 좋고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제 그 거꾸로 심장 쪽으로만 되돌아가게끔 역류가 안 되게끔 하게 혈관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마사지를 할 때도 심장 쪽으로 해주시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예, 방금 이제 방향도 설명해 주셨지만 이게 무턱대고 주무른다고 효과 보는 게 아니잖아요. 제대로 된 방법이 중요한데 마사지법 구체적으로 배워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앞으로 모실게요, 두 분. 네. 예. 운동하셨으니까 이제 푸셔야죠. 네, 이제 풀어야죠. 우리 매트에 앉아서 진행을 하실게요. 네. 자, 한쪽 다리는 그냥 편하게 접어 놓으시면 되고요. 한쪽 다리는 펴주세요. 자, 양손으로 발목 뒤쪽에 아래서부터 우리 무릎 뒤쪽까지 천천히 쓸어줍니다. 무릎을 살짝 굽히고 하시면 좀 더 편하실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시면은 종아리 뒤쪽이 따뜻하게 열이 나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열이 나요. 네, 이렇게 혈액순환을 시켜주시고요. 우리 종아리 이렇게 볼록하게 근육 2개 나온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에 양 손가락을 대주세요. 그대로 꾹 5초간 눌러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좋습니다. 자, 그대로 접어놨던 다리를 앞으로 가져오시고요. 양 엄지손가락으로 복숭아뼈 안쪽에부터 시작해서 꾹꾹 지압으로 눌러줍니다. 거기 좀 벅페인 부분 맞나요? 네, 이 뼈를 따라서 뼈 안쪽으로 꾹꾹 눌러서 무릎까지 올라가 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올라가서. 와, 이거 느낌이 오는데요? 굉장히 시원하죠. 이제 누구한테 주물러 달라고 안 하고 제가 주물러도 돼요. 네, 그렇죠. 자, 이렇게 한 3번에서 5번 정도 반복해서 올라가시면 됩니다. 자, 우리 안쪽 이렇게 주물러 줬으니까 바깥쪽도 해줘야 되겠죠? 마찬가지 엄지손가락 2개로 안쪽, 바깥쪽에 있는 복숭아뼈를 꾹 눌러내시고요. 마찬가지 뼈를 따라서 아래쪽으로 꾹꾹 눌러 올라갑니다. 보기만 해도 시원한 거 같아요. 네, 텔레비전을 보시면서 음악을 들으시면서 이렇게 5분에서 10분 정도 마사지를 해주시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번에는요, 의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자에서도 할 수 있어요. 네, 의자를 놔주시고요. 자, 양쪽 다리는 골반 넓이 정도로 해주시고요. 자, 이번에 우리 반대쪽 다리 해볼까요? 자, 한쪽 다리를 무릎 위에 올려놓습니다. 가트 쪽 팔꿈치로 우리 발목 옆에서부터 꾹 눌러주실 거예요. 아까 엄지손가락으로 눌렀던 부분과 동일하게 꾹꾹 눌러서 점차적으로 무릎 쪽으로 올라가면 됩니다. 이것도 되게 시원해요. 굉장히 시원하죠. 네, 이거 굉장히 시원해요. 네, 나는 조금 더 강한 자극을 원해요 하시면은요, 팔꿈치를 대고 가볍게 흔들어 주세요.
문지르듯이 약간. 잘하시네요, 반대 김현영 손으로 씨. 살짝 눌러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잡고 흔들까요?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사무실에서 일을 하시다가 다리가 뻐근하실 때 틈틈이 해주시면 종아리 건강을 지키는데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요거는 진짜 자기 전에 한 10분만 해주면은 꿀잠 자는 비법으로도 그러니까요. 너무 요긴할 것 같아요. 저도 한번 꼭 해봐야겠다 싶고. 혼자서도 할 수 있으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내친 김에 운동 하나 더 가르쳐 드릴게요. 심장 건강이 걱정된다면 이게 좋대요. 까치발 들기 운동을 매일 해라. 뒤꿈치 들으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까치발 들기 운동은 심장 전문의들이 많이 권유하는 거고요. 까치발을 드는 행동을 20회씩 3번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근육이 탁 뭉치면서 올려주는 그런 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앞쪽을 발바닥을 들거나 아니면 뒤로 다리를 빼서 이 종아리가 스트레칭 되게 하는 거. 그렇게 하게 되면 정맥에 고였던 것이 조금 편안하게 풀리는 그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10에서 15초씩 이렇게 딱 늘리면서 한 3번 하시는 그런 행동을 하시면 다리 쪽에 정맥이 고이고 나빠지는 거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종아리를 많이 쓰셨으면요. 마사지도 도움이 되지만 요 방법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해요. 다리 피로를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방법인데요. 보시면 따뜻한 물로 조격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예, 이 방법도 이제 꿀잠 자는데 아주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따뜻한 물을 대주면 아까 혈관이 커지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좋고요. 또 근육도 이완되기 때문에 통증이 감소되어서 아주 편안해집니다. 이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댁에서도 하시면 되는데 그 흔히들 밖에 쓰라고 하는 양동이 있죠. 양동이 두 개를 들고 의자랑 같이 들고 욕탕에 들어가세요. 그래가지고 그 샤워기에 왼쪽으로 틀면 따뜻한 물, 오른쪽으로 틀면 찬물 나오죠. 그래서 한쪽은 따뜻한 물, 한쪽은 찬물을 받으신 다음에요. 냉탕온탕. 예, 따뜻한 물에 무릎까지 그 3분, 또 찬물에 1분, 또 3분, 1분을 한 7번 정도 왔다 갔다 하시게 되면 한 30분 정도가 걸려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다리가 이렇게 굉장히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부러지면서 그 순환이 좋아지고 통증이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꿀잠을 주무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가을, 겨울 시리고 저린 계절이 다가오잖아요. 그럴 때 조격 활용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